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시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찰 공무원 시험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막 다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절차를 아예 이게 판례랑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곳에서 틀리게 되면 이게 전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암기 자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많은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외우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렵다. 하지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수님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경찰학계로는 이제 크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학생들이 아까 이제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한 것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목이거든요. 예, 예. 근데 경찰학계로는 이제 총론에 한 뭐 경찰 이념, 역사, 행정학, 법학, 그다음에 뭐 관리학 뭐 이런 여러 과목이 들어와 있고 강론에 가면 교통, 수사, 외사, 정보 보안 뭐 한 이런 7가지 과목이라서 총 10몇 가지 과목이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총론은 뭐 철학, 이념, 임무, 윤리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조금 실무와는 관련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직업이에요. 그 일선에서 주치자들 그리고 강도들, 범인들, 난동부린 사람 만나서 막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얼마 전에 보면 그 홍대 여성이 경찰관한테 주먹도 날리고 뭐 이런 현장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그런 의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그 생활을 그 바탕이 되는 버틸 수 예. 있는 근간이 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강론 파트를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그야말로 뭐 이제 듣기만 해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선생님한테 미적분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나가서 써먹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냥 해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일상생활에 와서는 많이 안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네. 저희가 경찰학계로는 경찰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다 써먹는 거예요. 정보, 교통, 외사 결국에는 이거 다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실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뭐 예. 총론, 강론 모두 이 단순히 필기 시험용이 아니라 정말 경찰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라서 모두들 예.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왠지 평균 점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합격권인가요? 평균 점수가 경찰학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작년까지 그 전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예, 예. 한 16,000명 정도를 경찰관을 증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뽑는 인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갔는데 그게 2016년 1차부터 이제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뽑는 인원이 많이 줄어서 커트라인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얼마를 맞아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85점 이상은 맞아줘야 어느 정도 이제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20문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 한국사는 저기 20개 중에 2개 틀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학계로는 85점이니까 3개까지는 된다는 거니까. 아니 뭐 조금 능력만 더 어려운 되면 겁니까? 100점 맞으면 좋죠. 능력들은. 한국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더 어려울까요? 이제 그 개인의 성향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역사를 되게 어려워해요. 어.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형법, 형사법 점수는 좀 나오는데 네. 또 하다가 안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경찰학은 하다가 놓으면 아예 바로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군요. 예, 그런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꾸준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90점 맞았는데 그것만 믿고 공부 안 하다가 이번에 뭐 70점 맞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선택 과목으로 경찰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사가 되려면 네. 세무학개론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알아야 되죠. 되죠. 알아야 되겠죠. 아나운서 되려면
국어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그런 저는 가장 잘 모르지만 알아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되려는 사람이 경찰학을 모르고 경찰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조만간 다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봐도 경찰 된다는데 경찰학 개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오히려 선택인 게 더 좀 더 특이한데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제 국어, 국사, 수학 뭐 이런 고졸자들 취업을 예,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음.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이제 좀 개편하면서 조정이 됐었는데 네.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은 그렇군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임소왕 사님께서 그렇다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목, 이 과목 경찰학 개론 어떤 과목인지 어떤 시험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네, 경찰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까지 가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과목 중 하나, 바로 경찰학 개론일 텐데요. 경찰학 개론, 과연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6년 1차 시험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복원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요. 1번,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2번,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3번,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 장구에 해당한다. 4번,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정말 읽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든 문제일 텐데 굉장히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경찰관들이 나왔던 뭐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그 지금 임송아 강사가 얘기했지만 읽기도 힘드네요. 예, 정말 목이 너무 길고 말하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좀 그 내용을 봤더니만 1번은 맞는 얘기 같아요. 경찰 장비 사용해야 될 테고 안전교육 검사도 필요할 테고 맞는 말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법률 쪽이어서 뭐 소관 상임이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경찰 장구다. 이것도 이제 경찰 장구가 또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트릭이 있을 것 같고 4번은 제가 볼 때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 장구가 좀 문제네요. 그렇죠? 예. 네, 경찰 장구가 이게 어떤 겁니까? 뭘까요? 지금 경찰학을 공부 안 하고 이 정도로 걸러내신다는 거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 옛날에 공부해 보셨나요? 공무원 준비 같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 아나운서 예. 준비했습니다. 그냥 하시는 분 아니시죠? 아니 지금 방송용 전혀 멘트 아니시죠? 방송용 멘트고요. 전혀 공부 안 해보신 분이 이 정도 걸러낸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네. 예, 역시 영민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리포터께서도 읽다가 되게 숨차시잖아요. 예. 네. 옛날에는 문제가 단답형이 많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지문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 암기 가지고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찰 장구라는 게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 네, 장구란 말 경찰 장비에는 네. 경찰 장구, 분사기, 무기, 기타 장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장구, 장비, 장비에는 예. 장구, 무기, 분사기, 기타 장비. 그러니까 장비에 그렇구나. 장구가 포함되어 종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구 같은 거는 이제 무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뭐 무기는 총이라든가 총도 막 이런 거 그렇고, 예. 살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장구는 경찰봉 수갑,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 아하.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이 장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예. 3번도 맞네요. 3번도 맞는 거고. 예, 그 이제 정답이 뭡니까? 뭡니까? 4번도 맞는 거고요. 이런 장구를 사용할 때는 요건이 있어요. 현행범이라든가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근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알아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이제 2번에 얘기도 거의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
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한다라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 아나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 뭐 안 불편한데 시키죠. 그분 맨날 불러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이게 그렇죠. 말이 많을 거 예.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다 시비 걸릴 것 같으니까 만약에 재량행위로 규정하면 안 부를 겁니다 실무자들이 예. 가급적. 예. 그래서 이거는 기속행위로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시켜야 시켜야 선택이 아니고 한다. 의무다. 이거 경찰에서 정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건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틀릴 수 있는 네, 거. 어거지로 외우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고요. 지금처럼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실무자라면 현직에 갔을 때 이 규정이 어떻게 작용될 건가. 이제 그런 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풀거나 그러면 참여시킬 못 수 찾죠. 시켜야 이건 뭐 틀리겠네요, 그렇죠? 엄청 헷갈립니다. 네. 뭐 어제 경찰 한국사도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만만치 오늘 않네요. 이 경찰학개론이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더 어려운 것 공무원은 안 같습니다. 맞는 네. 아니, 그래도- 하시면 금방 하죠.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네. 여기까지 나와주셨으니까 이 경찰학개론 점수 올릴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실 거죠?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예. 일단 지금 이제 문제 우리가 샘플로 하나 풀어봤다시피 지문이 네. 길어졌어요. 그리고 다 맞는 워딩 같은데 한두 개만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 남기는 필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막 두 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딸딸딸 암기만 한 친구들은 이런 거 딱 맞으면 이제 허걱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거지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란 게 다 똑같아서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 이런 미스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이해 없이 이제 단순 방법만 계속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충분히 이해를 하면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고득점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해하는 게 집중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뭐 외우는 활자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집중력을 좀 기르시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여 개 과목이 모아진 거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가 있을 법한데 예, 예. 굳이 이제 경찰학개론에서 이런 파트가 중점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문제를 제가 다 찍어봤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그래서 경찰학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꼭지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요. 예, 300개 정도 엄청 되는데 많네요. 예.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은 한 130, 40여 개 예.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한 반 정도네요, 빈출, 그렇죠? 예. 빈출 정도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나는 게 총론 파트는 경찰 법학, 예. 법학, 강론 파트는 생활안전 생활안전.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보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예, 예.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제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는 경찰 법학, 그리고 강론에서는 생활 안전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염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법학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네, 그러니까 경직법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안전에는 범죄학과 가정폭력, 성폭력, 뭐 아동학대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출문제 풀어본 게 경직법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참여시켜야 된다, 예.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법 과목 시험이라서 그런지 이게 뭐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기도 어렵지만 이게 예. 법 관련되면 일단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학을 학생들이 좀 많이 재미없어 하는데 형법, 형소법은 그나마 이제 판례가 있어서 그렇죠. 좀 재밌는 파트가 있는데 예. 경찰학은 이제 여러 개를 모아놓다 보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규정들만 많이 암기해야 되는 아까 인터뷰할 때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는 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경찰 법학 파트에 가면 뭐 임용이라든가 승진, 징계, 휴가 뭐 이런 그 경찰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재미를 느끼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사람 이거를- 차이인 거예요, 교수님. 사람 차이가 아니고요.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저는 경찰관 임용돼서 승진도 해보고 뭐 징계 절차도 밟아보고 뭐 휴가도 가봤다가 뭐 병가도 가봤다, 공가도 가봤다가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해봤잖아요. 그 책에는 단순히 규정만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래서 뭐 임용에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은 또
뭐 징계는 이렇게 한다고 결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승진 뭐 시험 승진 있고 뭐 심사 승진이 있는데 뭐 책에는 간단한 내용만 쓰여 있거든요. 시험에 몇 프로 뭐 승진시킨다 어쩐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들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학생들 중에서는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분을 못 만나면은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글쎄, 근데 제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그 대학 교수하다가 왜 이 학원가에 뛰어들었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어떤 이유입니까?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현직 강사분들 중에 경찰 해보신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현직 필드에서 직접 몸소 체험한 분이 거의 없다.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강사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암기 위주로 두 문자 따서 이렇게 이거 외워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네. 여러분께서는 그 지금 이 교수님과 우리 이 황세영 교수님과 함께 하시면 경찰의 어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현직에 있을 때요, 네. 아니면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담이랄까 그런 것들요. 그 이게 방송용으로 좀 부적합할 것 같은 생각도 적당히 드는데 조절을 하셔갖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상 질문이 아니라서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네. 들어가 보면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경들 여자분들이 이제 경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민원실 같은 데 주로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 파트에도 막 배치가 돼요. 예. 막 형사 파트에도 배치가 되고. 근데 이제 그 유혹의 손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들이 왔다가 젊은 여경이 이런 일 하기 힘들지 않냐고 고생한다고 언제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막 계속된 유혹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절을 하는데 어떤 여경이 이렇게 피의자가 1피의자부터 6피의자까지 있어요. 1피의자는 주범이라 거의 기소가 될 것 같고 6피의자는 기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책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만났는데 네. 이 만남이 이제 너무 깊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거는 제가 방송으로 하기는 좀 부족해요. 일단 제가 뭐 제가 그런- 뒤쪽에서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예. 사연들, 예, 예. 그러니까 책에 나타나지 않은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지에 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법학은 지루하지만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출 문제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송아 강사님께서 문제 주시죠. 네, 이번에도 역시 2016년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띄워지는 문제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굉장히 어렵고 딱딱합니다. 네, 이번 문제 역시 보시면요.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면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인데요. 1번, 공무원은 노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2번,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4번,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헷갈리실 텐데요. 네, 이번 문제 공무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함께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문제를 좀 풀어보죠. 이게 1번이 이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회 일을 할 수 위한 어떤 그 집단 행위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 노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1번이 답이 아닌가요? 답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1번이 답인가요? 뭐가 맞습니까? 원래 지금 공무원 노조는 사실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네네. 지금도 이제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규정상에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시청에 네. 가면 이제 무슨
청소를 하신다든가 뭐 이렇게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거든요. 아하. 예, 포함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뭐 단순 노무를 얘기하는 거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단순 노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집단 행동을 해도 정부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뭐 경찰은 또 절대 집단 행동이 안 되는데, 예를 네네. 들어 뭐 경찰청의 기획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파업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업했어요.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해주는 건데, 네. 이 경찰학에 보면 이렇게 포함된다, 제외된다, 또 네. 요거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 되게 다른 워딩은 다 맞게 맞는데 해놓고 한 글자만 바꿔놔가지고 미세한 것만 바꿔서. 그렇네요. 되게 그래서, 디테일을 잘 잡는 친구들한테 좀 유리한 그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해가 가니까 좀 막 풀고 싶어진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임소원 선생님 해주시죠. 네, 이번 문제는 2013년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료와 함께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번 먼저 보기를 읽어보면요.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왔던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 예방 기법이다. 이번 문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세프티드를 설명하고 그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1번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진행한다. 2번 영역성의 약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한다. 3번 자연적 접근 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 4번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긴데요. 과연 이 중에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이게 이 문제를 1분 내에 푼다고 했는데 읽는 데만 제가 볼 때 한 3분 걸릴 것 같고 이거 되게 머리 쓰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예.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건 완전 이해죠. 이제 근데 그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분들 들어보셨나요? 세프테는 안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저 그래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번 예, 들어본 적이 상식선에서. 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제 원어로는 그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건데 전통적으로 이제 범죄는 경찰관, 사람이 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환경 설계,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셉테드입니다. 네, 이게 답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이 다 말은 그럴싸해갖고. 맞는 말 같은데 네. 이번 영역성의 약화가 틀렸습니다. 영역성을 약화시키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쉽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학교에서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담장을 다 허무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녁 때 그 동네 이제 불량 소년들 와가지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불 피고 그랬군요. 학교 운동장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펜스, 옛날처럼 이렇게 벽돌벽은 아니지만 안이 보이는 그런 펜스를 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역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침범하는 이거 범죄는 완전히 쉽게 범죄 반대의 말인 거네요. 반대의 그렇죠? 말인 거죠. 예, 틀린 말이고 네. 영역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또 사적 그렇지.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책임 의식이나 소유 의식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건 좀 반대 말이었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뭐 아까도 셉티드 관련해서 화면으로 사진이 나갔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그러니까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현장에 보니까 많이 이해가- 적용하고 있죠. 네. 세트들 적용한 안전도시 이런 것들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저희가 마지막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임성호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경찰학개론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더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2012년 기출문제고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요. 서울중앙경찰청 중앙지구대 소속 갑경사와 을순경은 112 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갑경사와 을순경이 취한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요. 1번,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2번, 남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아내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번, 아내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4번,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조치를 청구하였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실제 문제이다 보니까 더 공감이 가실 텐데 한번 어떤 것이 정답일지 다 함께 풀어보시죠. 네, 뭔 것 이건 같아요? 좀 쉽지 않나요? 뭐 쉬워요? 일본 예. 풀기만 해봐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그 경찰의 신분을 밝힐 경찰입니다. 증표가 라고 있겠죠. 들어가야겠고요. 네. 예. 그다음에 2번도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아내와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3번도 요청에 따라서 보호시설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4번 아닐까요? 저는 근데 요청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보호실로 인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3번으로 봤는데 뭡니까 예. 답이? 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그 막 피를 흘리고 있다든가 싸웠으니까 뭐 이렇게 다쳐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가는 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치료를 해줘야 네. 되는데 뭐 상담 시설이나 보호 시설로 가는 거는 본인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요청하면 안 싸웠더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주체가 폭력의 주체가 남편이니까 남편이 아내 아니죠. 아내의 의사를 아내가 물어봐야죠. 신고한 아내의 아내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그렇군요. 예. 폭력을 당했으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안전한 데로 이해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모시고 가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으려고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럼 답 뭐예요? 아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잘 맞나요? 찍으신 거예요. 잘 찍었대요. 네, 잘 찍어. 찍기의 여신 근데 같아요. 4번도 맞는 말 같은데. 뭐가 아 근데 틀린 저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법원에 요청한다는 이 맞습니다. 말이 아마 형사소송법적 네.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검찰로 체계는 되는 거죠? 예, 예. 예,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할 때는 검찰이 하도록 맞다, 되어 맞다. 있고 예, 그러네요. 경찰은 이제 검찰한테 신청을 하고 예, 예, 예. 검찰이 청구해야 됩니다. 네. 순간 제가 좀 몰랐네요. 맨날 이렇게 뉴스에서 하면서 살짝 이제 법원이 검찰로 좀 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헷갈리는 네, 네, 네. 자, 이게 그 드라마 아주 영화를 섭렵했기 때문에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거 잘하는 걸 수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4번은 답을 얘기해 주셨고 문제를 좀 이렇게 다 풀어봤지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새삼 경찰 공무원이 좀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 교수님께서 보실 때 경찰 공무원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그 주민들하고 몸이 부딪혀가면서 뛰는 거니까 네. 그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런 거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아마 다시 태어나면 경찰관을 또 아하, 하지 않을까. 멋진 예. 경찰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예. 네, 이번 주 경찰 공무원 시험 특집으로 오늘 3번째 시간 선택 과목이지만 이 면접 시험에도 중요해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네. 황세용 교수님, 마지막으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많이 진화해서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상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저는 이게 시험 출제위원하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낼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해서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오늘- 재미도 있고. 네, 네. 예. 자, 오늘 답정보센터 공무원 특집으로 경찰 공무원 시험 선택 과목인 경찰학 개론 필승 전략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윌비스의 황세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4,000명 모집에 16만 명이 지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의 세계.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2016년 6월 노량진 스타강시절과 함께하는 오직 공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3주간의 기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많은 시청 바랍니다.